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예, 오늘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그때 했으면 또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는데 당시에 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 그리고 했는데 당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 이런 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정말 다행이다 싶은 것들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주변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건물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리고 월세를 좀 얻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원래부터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논문을 쓸 때부터 저는 어떻게 기획을 했었냐면 그 재정에 대한 세이브를 그 내가 집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집을 아마 월세로 얻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월세로 얻되 그래도 교회 보증금보다 훨씬 아니 월세보다 훨씬 낮으니까 그거로 좀 월세를 하고 교회는 최대한 무료로 하는 거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초지일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늘 무료로 장소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쪽으로 방향을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주변에서 이제 좀 건물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건물을 얻어야 되는 거에 대한 애찬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 간판이 있어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들어온다. 또 교회 시설이 잘 돼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 뭐라도 있어야지, 거점이 있어야지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는 어떻게 주장했냐면, 저는 이제 지역교회로서 간판을 걸고 그 간판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제 타겟이 아니라, 저는 그 인터넷에 익숙한 그런 세대들이 제 타겟이고, 결국은 그런 인터넷의 그런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찾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는 일단 주일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한 2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커피숍이나 또는 스터디룸 같은 데를 이용해서 성경 공부나 교제들을 하겠습니다. 또 소그룹 모임도 커피숍에서 하겠습니다. 때론 집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주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저는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단 기존 교회의 이제 어르신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시고, 교회 간판이 어디냐, 교회 건물이 어디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고 또 같이 교회 개척을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건물을 먼저 얻어야지 뭔가 된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 목회의 방향 또 타겟 요거에 따라 건물을 얻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인터넷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웹상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건물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거고, 근데 지역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커피존도 또 이렇게, 또는 이제 어떤 브로셔들 이런 것들 길거리에 이렇게 티슈 같은 것도 돌리면서 이제 뭐 아파트 단지들을 이렇게 공략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건물이 있으면 공신력이 좀 있죠. 그 교단 마크도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저 같은 세대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건 타겟과 지역에 따라서 건물을 있고 없고는 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타겟이 그랬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에 제가 넘어가지 않고 제가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가정에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하려고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어, 그 처음에 이제 그 디아코노스라는 데가 있어요. 단체가 한번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건데, 디아코노스라는 단체에서 그 교회 예배당을 이제 한시적으로 한 2시간씩 이렇게 각 교회마다 떼어서 이렇게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 타임별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스터디룸처럼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를 처음 알아서, 이제 거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든든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제 가서 등록했고, 이제 장소를 대여받아서 이제 사물함도 막 대여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장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장소 사용을 하는데 사실 되게 좀
방음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 갔는데 첫날에 갔는데 방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초반에 지금은 아니지만 초반에 약간 수도원적인 영성, 약간 이런 영성을 가지고서 예배하는 것들을 좀 제가 지향했기 때문에 조용조용한 것들을 좀 중요했는데 옆에서 막 설교 소리까지 들리니까 이제 예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중에 다른 그 교회에 에서 이제 개척교회인데 거기도 오후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특이하게. 그래서 제가 오전에 우리 예배하고 좀 빠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케이 해서 이제 그 교회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가 이제 갤러리랑 교회를 같이 하는 곳인데 평일에는 갤러리로 쓰고 이제 주일에는 이제 예배당으로 쓰는 그리고 평일에도 뭐 예배 같은 거 있으면 또 예배하고 또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 2시간만 딱 쓰는 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하니까 단독으로 이렇게 있고 또 교회 개척교회니까 그 개척교회에서 쓰는 물품들을 같이 쓰게 해주셔서 제가 좀 나이스하게 잘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장소 사용료는 내지 않았어요. 전기료 이런 것들 10만 원 내도록 했는데 건물주께서 그 본인이 우리 교회에 헌금할 테니까 그거 가지고 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 10만 원씩 이제 건물주를 통해서 이제 그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가 없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재정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늘 오고 월세를 매달 내야 되니까 얼마나 쫄리겠어요. 그 마음이 쫄리고 막 긴장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오면 이제 11조 내야 되나 내는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면 이 사람은 11조 내는 사람까지 언제 얼마나 걸릴까 막 이런 거 맨날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아내가 직장 안 다니고 또 약간의 후원금과 또 집에서 좀 보조해 주는 것들이 없었으면 아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월세를 이제 내지 않고 무료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교회의 목회적인 부담들을 많이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건물을 얻지 않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엔 이거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월세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목표로 삼았던 거, 그 보증금도 안 들어가죠. 그리고 또 월세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에 대해서 사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내가 나가게 되면 뭐 커피숍,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중에 5점만 우리가 좀 사용하겠다, 장소 사용료 좀 지불하겠다. 이렇게 하고 빠지고 나머지는 뭐 커피숍에서 한다던가 집에서 성경 공부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처음부터 뭐 개척했을 때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다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오직 주일 예배 한 번, 나머지는 다 1대1 교제, 성경 공부로 승부를 본다. 약간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좀 목회적인 모델 자체가 그게 가능했던 모델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하지 않았기를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 예배하지 않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초반에 저희도 좀 그런 위기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개척교회고 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랑 친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 했을 때 사람들이 저희 집에 막 놀러 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뭐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교회인지 여기가 집인지 이게 사역인지 교제인지 이게 분리가 안 돼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경계선들이 좀 애매모호해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을 바깥에다 얻게 되니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는 초반에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도들이 막 집에서 막 이제 성도 몇 명이 안 되지만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집에 있고 하면 저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좀 오후에 좀 쉬고 싶은데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그래서 방에서 막 자고 성도들도 막 저희 방에서 자고 막 그래서 막 뒤죽박죽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주일이 지나면 아내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애들도 쉴 곳이 없고 근데 나중 돼서 예배당을 이렇게 좀 분리시키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교회 사역 따로 집 따로 이렇게 돼서 좀 쉴 때는 좀 쉬고 사역은 사역대로 딱 파워풀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좀 심플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지 않은 것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다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장소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건데 정말 타겟 그리고 그 목회적인 방향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장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고려할 점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그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자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매번 허락을 맡아야 되고 또 뭔가 이제 교회에서 상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도들이 가장 큰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가서 기도하고 싶고 또 가서 교제하고 싶은데 이게 맨날 커피숍에서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 돈이면 올 수 없겠다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아니고 이제 좀 교회 건물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일단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저보다 10만 배, 100만 배 더 훌륭하신 여러 목사님들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또 교회에 교제할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고 또 여러 배울 바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애쓰시는 모든 목사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 교회 제 개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개척 일기도 있고 또 익명 게시판에 글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여러 또 교제도 할 수 있을 네트워크 상으로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열심 내시는 모든 목사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